151번 가겠습니다. 다음 가와 나 사이 있던 사실 옳은 것. 아이씨, 내가 내놓고도 열받네. 왜 이렇게 블렁크 문제를 많이 만들었더냐? 옳은 것. 가. 남북한은 자평민 대단계의 통일 원칙을 명시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박정희 대통령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그 다음에 이제 사이에 블렁크. 두 번째.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같은 해 남북 사이 하해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남북 기본 합의를 채택했다. 1991년 12월. 범위가 되게 커졌죠. 72년과 91년 사이가 되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사실 옳은 것. 이승만 정권의 장기 독재, 3.15 부정선거를 이렇게 4.19 혁명이 일어났다. 들어가지 않죠. 60년이니까. 1960년.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 거래를 위한 금융실명제.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93년. 네, 실명 거래법을 만들고. 3번, 1980년 강주에서 계엄령 철폐와 신군부 퇴진 등 5.18 강주민주화운동. 3번 지원에 1980년을 집어넣어버렸잖아. 그죠? 5.18을 갖다가. 답은 어떻게 되게 들어가야 되겠지. 4번, 제2차 경제개발 5개년이 실시됐다. 67년. 1967년부터 71년까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52번. 아이씨, 또 블렁크네. 자, 가나 시에 있은 사실 옳은 것. 첫 번째, 7.4 남북 공동 성명에 천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며 밑줄 생략하고 쭉 내려볼게요. 끝에 줄,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할 것. 자, 잠정적 특수관계 밑줄 긋습니다. 네. 이게 91년 12월 요겁니다. 91년 12월에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노태우 대통령 시기. 참고로 이 통일 문제, 통일에 관련된 문제는 확률적으로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나온다는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나온다는 전제하에 공부를 해주셔야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의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000년 6.15 6.15 남북정상회담. 김대중. 사이에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91년과 2000년 사이에. 자, 1번 남북조절위원회 설치. 남북조절위원회 1972년 11월 30일 날. 즉 7.4 남북 공동성명의 결과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의 결과 72년에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듭니다. 만든 이유 뭘까요? 통일 분위기를 업시키는 목적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 통일이 곧 될 것처럼 이렇게 업을 시켜놨지만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0월 유신을 이용하게 했고 북한은 신사회주의 헌법을 만들게 되죠.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 플랜이 만들어지는 거고 북한 애들은 처음으로 김일성 주석이 운영되는 주석제로 나타나게 한 방법들. 결국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남북 조절위원회도 만들고 7.4 남북 공동성명도 만들고
통일 정책을 보이는 척 하면서도 그 내부에는 다른 정치적 목적들이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나고 보니까 우리 되게 기분 나쁜 거지. 야, 뭐야, 우리, 이렇게. TV에 전일 방방 띄워놨더니 우리는 뭐야, 이렇게. 좀 억울하잖아요. 괜히 이용당한 어떤 냄새가 나잖아요. 기분 나쁘지. 결국은 휘둘리신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 북한의 김일성은 주석제, 입법사법행정 권한, 입법사법행정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가는 독재 정치가 두 양국의 국가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두 번째, 경의선 철도 기공식을 가졌다. 2000년 몇 번이지? 2번 질문. 2000년 9월 이후에 이런 게 만들어졌다. 최초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1985년 뭐라고? 누구라고?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앞에 83년에 뭐 했다고 그래서? 83년에 뭐? 미얀마? 나라 이름 아웅산? 폭파사건. 기억나시죠? 우리나라에 요인들이 되게 많이 암살당한 북파 공작원들에서 84년에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 서울에 수해가 다 많이 왔다. 얘들이 북한에도 우리에게 헬프해 주겠대. 이걸 거부해서 이걸 받아들였다. 전두환 대통령이. 남북이산 가족의 서로 방문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그 83, 84, 85 선후관계를 쭉 잡아. 연도를 달락달락 외우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통해 이렇게 전개된지를 83, 84, 85 지금 아까 했던 문제가 지금 반복되는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배를 이용한 금강산 여행이 처음으로 시작됐다. 아까 얘기했죠. 98년이라고 그랬죠. 98년에 배. 2000년 정상회담 이후에 버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8년, 2000년 이후. 네, 배를 이용한 방법, 버스를 이용한 방법.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3번. 다음 미출진 개혁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정부는 재헌헌법에 의하여 49년 6월 20일 법률 제32로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일명 뭐죠? 농지개혁법. 이승만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하면 뭐가 있어요? 네.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일명 반민특위법이라고 그러죠. 이거 48년, 그 다음에 1949년 두 가지. 그러니까 이승만은 나오게 된 건 뭐야? 무조건 부정선거 하나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의 정책이 그나마 있는 게 뭐냐? 두 가지.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벌법, 일명 반민특위법 48년, 농지개혁법 1949년 두 가지. 자, 옳지 않은 겁니다. 농지개혁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 기속 농지의 관리기구인 신안공사를 해체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안공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미군정기에 만들고 미군정기에 폐지했다고. 네, 그래서 그 신안공사가 폐지되고 중앙토지행정처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죠. 이것도 미군정기, 이것도 미군정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 맞죠? 정확하게. 북한은 뭐죠? 농지개혁은 북한은 토지개혁. 북한은 5정보를 기준으로 그죠?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 북한은 우리는 유상매수, 유상분배. 세 번째, 토지개혁은 3정보를 사용하는 맞습니다. 북한하고 5정보라고 얘기했고요. 구분하시면 되고요. 4번, 매수된 농지의 지주에게 연평균 수확량의 150% 55년간 나누어 보상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농민들 입장에 본다면 농지를 싸게 산 거야, 비싸게 산 거야? 비싸게 산 거야. 3년에 걸쳐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거니까.
30%의 이익을 가져가니까 되게 비싼 거죠. 350, 150%니까 100분율로 따져본다면 50%를 더 주고 산 거지. 그때는 농민 입장에서 토지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일부분을 갚아가는 방식으로 토지를 취했기 때문에 되게 저렴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럼 지나고 봤더니 어떻게? 요즘 말로 좀 약간 내가 바가지 쓴 느낌이 들지. 그죠?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4번. 다음 정책이 시행된 정부식의 경제 상황의 설명을 옳은 것. 자, 첫 번째, 정부는 부실금융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밑줄 그으시죠. 예, 부실금융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금을 투입하고 금융기관 외국계 은행에 매각.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민영화를 단행하겠다. 아직도 민영화가 안 되는 은행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책은행으로 되게 이용하는 게 많습니다. 예,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 두 번째, 정부는 정치적 합의기구로 노사정위원회 위주로 노사정위원회 나오면 무조건 김대중 정부입니다. 노조와 사측과 정부가 세 개 단체들, 세 개 기구들이 모여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게끔 만들었다. 그 결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동기본권, 재별개혁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 지금도 노사 문제는 되게 사회의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로 주장들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정부도 간에 노사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자, 그럼 김대중 정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골라봅시다. 자유무역 관련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이루어졌다. 우루과이 협상은 되게 오래됐습니다. 86년부터 시작해서 93년에 끝납니다. 93년 누구에서 그러면 김영삼 정부 때 끝납니다. 통상 우루과이 라운드 하면 보통 우리 김영삼 대통령을 많이 얘기합니다. 왜? 우루과이 라운드를 체결하신 분이 김영삼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왔을 때는 절대로 본인은 우루과이 라운드를 체결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농민들이 반대가 심했거든요. 이때 농민들이 저기 경부고속도로 호남선을 갖다가 경운기 트랙터로 장악을 했어요. 고속도로를 갖다가. 무슨 일이 발생할까? 발칵 뒤집어졌지. 아니 생각해보면 고속도로를 경운기하고 트랙터가 막으면 어떻게 가? 그때 그 진압 같은 경찰들 여기 무서워서 진압을 못했대요. 왜? 웬만한 학생들 화염병 투척하고 이건 일도 아니었는데 이 농민들은 무대포라는 거야. 경운기 트랙터를 가지고 그 고속도로 달달달달 하고 와봐요. 엄청난 무기란 얘기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네. 되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참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하였다. 일장 뭐죠? FTA라고 합니다. FTA라고 합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2006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국제통화기금 지원 자금을 조기 상환하였다. DJ. IMF로 자금을 받은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즉, 우리가 한국은행 A안이 거의 바닥나 버렸죠. 달러가. 그걸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통해서 조기 상환했다. 천만다행이죠. 답은 3번. 처음으로 연간 수출 100억 달러를 조성하였다. 이거 별표 한 3개 하세요.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어요. 1977년이고요. 박정희 대통령 시기입니다. 가끔 그 한능검 같은데 문제 한번 나온 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박스를 하나 던져줄 거고요. 그 보시면 우리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길을 건너는 데가 이걸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어? 아니 프랭카드를 거는데 이런 거 이렇게 계단 올라서 이렇게 이쪽으로 건너잖아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지? 육교. 미안합니다. 오늘 이 단어 선택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단어가 들어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때 여기다 이렇게 탑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100만 불 기념 이렇게 커다랗게 화려하게 그 시가지에 이렇게 탑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게 붙였다고. 100만 불 수출 기념 탑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제 칼라 그림을 만들어서 혹시 우리 한능검 문제 수사로 출제된다면 박정희 정부 연도 77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4번) 155번 가야 되겠죠?
아니, 왜 6개월 생각이 안 나지? 선생님 6개월을 많이 걸어다니는 세대인데도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최근 6개월 건너보지 않아서 그러나? 기억이 안 나지? 자주 건너세요? 왜 기억이 안 나지? 네. 155번. 다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된 시기에 경제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5개년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된 시기에 경제상으로 옳지 않는 것.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온 거잖아요. 예.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특징으로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둘 수 있다. 그렇죠. 한일협정 체결 이후에 경제개발은 주로 외국 자본의 도입에 의존한 것이 많았다. 맞죠? 오일 쇼크와 베트남 공사라는 영향으로 국제금융기로부터 재정 차관이 증가했다. 새마을 운동의 결과 농가소득이 증가되어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 X. 격차가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났습니다. 도농 간의 격차가 되게 커졌다. 좀 유식한 말로 써요. 도농 간의 격차가 커졌다. 저거. 도시와 농촌. 도농 간의 격차가 커졌다. 이렇게 조금 색다른 말로 적어 놓으실까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커졌다. 답은 4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156. 대한민국 시기별 경제정책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는 것은 기업번. 미국 등의 개방 압력과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라서 시장과 자본을 전면적으로 개방했다. 주로 전면적으로 뭘 개방했을까? 상품입니다. 주로 상품 유통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금융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개방됐습니다. 이게 그냥 언제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93년 YS.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에 대한 사채 금리를 낮추고 원리금 상한을 연장 83 긴급 금융 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사채 동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유사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72년 박정희 정부입니다. 72년에 박정희 정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채 동결법이 뭔지, 이거 되게 난이도가 좀 높아요.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은행에 자금 보유가 높지 않아요. 낮아요. 이때 당시에 기업들은 돈이 필요하면 돈을 빌려달라면 은행에 가야 빌리는데 은행에서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금융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사채의 고리 이자가 증가되면서 되게 기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고 사채를 빌려간 기업들이 갚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고리 이자 때문에. 그런데 왜 사채 시장에서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느냐? 일종의 담보를 잡힌다는 거야. 담보를 잡고 고율의 이자를 빌려주면서 갚지 못하면 어떻게 그 기업을 빼앗아 버리는 거야.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뭐야? 기업을 활성화시켜 수출량을 늘리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되게 어긋난 정책들이 막 나타나는 거야. 이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사채 시장에 사채 동결법을 하루아침에 딱 발표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들은 사채를 빌려서 갚지 않아도 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단 조건이 있습니다. 사채를 빌려준 사람들에게 어느 기업에게 얼마만큼 빌려주다고 하는 이 결과표를 갖다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자금을 회수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리한 법일까요, 이거? 그렇지. 사채 동결법은 기업이 엄청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시기는 우리가 은행법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시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채 동결법이라는 걸 통해서 기업을 살려서 수출량을 늘리려고 하는 정책들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사채 동결법이다. 좀 난이도 있습니다. 우리 수업 이론 시간 자주 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103페이지 한번 펴봐. 103페이지. 오늘 풀진 않겠지만 103페이지 한번 펴봐. 문제 17번 펴봐. 103페이지 문제 17번 봐봐. 봤죠? 17번 봐보세요. 저 경제장을 시대소설로 나열한 걸 적어놨죠. 자, 3조 황원 80년 전두환이죠. 두 번째 사채 동결법 긴급 조치. 방금 얘기했던 72년 박정희입니다. 요 내용을 그대로 저기다 적으면 돼. 사채 동결법 되게 난이도 높아지는 문제니까. 세 번째, 경제협력 개발 OECD 가입 96년 YS입니다. 96년 김영삼 정부입니다. IMF 외환위기 발생했다. 1997년 YS죠. 순서를 물어본다면 니은, 기억, 디은들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이런 유형의 문제와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오는 형태의 문제와 이렇게 글씨로 쭉 장황하게 나열하는 문제 형식의 어떤 포맷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지는 출제자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같이 잡아보시라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번 갑니다. 지금 디귿번 갑니다. 자유무역 지역을 만들어 외국 자본을 직접 유치하게 수출 자유지역 설치법을 제정하게 됐다. 이거 1970년입니다. 그 대표인 도시가 경상남도 마산하고요. 전라북도 익산시입니다. 네, 그걸 지정해서 개발하게끔 만들었다. 수출 자유지역으로 설치하게 됐다. 니을번 부정축제 자금을 장기 산업 투자 지원으로 활용하고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목적으로 통화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 이게 1962년 군사정부입니다. 1962년 박정희 군사정부 때 만드는 겁니다. 쉽게 해서 화폐 단위를 10분의 1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한자 원을 한글 원으로 이렇게 개편하게 되었다. 이걸 화폐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자 돈에 옛날에 한자로 원 이렇게 적었다고 한자로 이제는 한글로 원 이렇게 적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57번 대한민국 현대사 사건들 발생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기업번 박정희는 국가안보와 경제선전을 빌미로 대통령 3선을 가능케 하는 개헌을 추진하였고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였다. 1969년 3선 개헌에 관련된 부분. 두 번째,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한일 기본조약 체결 국교를 정상화했다. 아까 잠깐 언급했죠? 1965년. 세 번째, 북한이 보낸 30여 명의 무장공비가 청와대 기습을 노린 사건, 일명 김신조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까 몇 년이라고 했죠? 1968년 김신조 사건. 네. 이걸 기록하고 뭐 만들었다? 주민 등록증. 그 다음 하나 더 뭐 있지? 예비군 제도. 네. 주민등록증과 예비군 제도란 게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니을번 미국과 한국 사이에 한국군의 현대화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브라운 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1900 이게 몇 년이지? 브라운 각서 기억이 안 나지? (66년이겠다) 네, 잠깐 기억이 안 났어요. 안 날 수 있죠, 기억이. 브라운 각서. 우리 미 대사관이죠. 네. 베트남 참전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경제적
군사적인 부분을 서포트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진 게 브라운각스. 베트남 전쟁은 처음에는 우리가 태권도 교관과 간호 병력을 처음 보냈어요. 비군사적 병력을 먼저 보냈어요. 64년에. 그리고 65년에 이제 전투병사가 파견되죠. 맹호부대하고 백마부대 같은 전투병이 파견됩니다. 이건 유엔이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미국이 요청한 거예요? 네, 미국이 요청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브라운각스가 맺어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옵션을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사적인 지원이 가장 대표적인 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M 소총과 칼빈 소총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여러분들 예비군들 가끔 예비군 무기로 쓴 게 M16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네. 네. 이 브라운각스 이후에 태평양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70년대에 이런 무기로 교체가 됐죠. 네. 선제 M16을 썼는데 정확도는 좋고 장거리에 좋긴 한데 되게 무거워요. 우리나라 사람들 신체경으로 봤을 때 되게 무거워. 미국 애들 키가 크기 때문에 가볍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미국 애들보다 키가 적거든.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8번 갈까요? 자, 기타 문제입니다. 기타 문제가 시험에 한 문제씩 나올 때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1번, 158번. 우리 문화유산 설명에 옳지 않은 것. 일제는 경복궁에 있던 220채 정각을 대부분 헐고 근정전 앞에 조선 총독부 청사를 대부분 헐고 근정전 앞에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지어 경복궁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로 오타다. 행위를 하였다. 오타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타이핑을 칠 때는 오타가 없었는데 행위를 하였다. 맞고요. 김영삼 정부 시기 철거되었고 보건공사를 진행하였다. 요즘에 거의 한 90% 이상 완성이 돼갑니다. 두 번째, 성종 때 지은 창경궁은 창경으로 격하. 그 자리에 동물원과 식물을 만들었다. 그래서 옛날 서울 사람들이 창경궁에 가서 동물들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 정통성을 짓밟아버리는 일본 애들의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3번, 강해군 때 창건은 경희궁도 완전히 헐고 그 자리에 경성중학교를 세웠다. 남산도의가 아니라서 장충단을 공원화하고 그 동쪽 이토 히로부미를 기념하는 방문사를 세웠다. 장충단 이모군란 을미사변 때 순국 순절한 충신 열사들을 제사 지내기에 설치한 건물이다. 아쉽죠, 이런 부분은요. 그 다음에 경희군 숙종 때 명나라 신종을 제사 지내는 대보단이 만들어졌다. 경희군 X 창덕궁에 대보단이 있습니다. 창덕궁에 대보단. 언제 만들었어요? 시기를 물어본다면 숙종식입니다. 대보단 만드는 것은 숙종식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9번. 다음은 조선의 건국과 한양의 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 고대 도성의 주요 시설을 배치하는 원칙의 하나로 궁궐을 중심으로 곡신과 토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사직단은 그 우측, 즉 서쪽에 두고 왕실의 사장에 해당되는 종묘는 그 좌측, 동쪽에 배치하는 것을 가리켰다. 자묘우사라고 합니다. 줄여서 자묘우사. 중국에 쓰는 용어들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 쓰죠. 경복궁에서 봤을 때 좌측에 종묘, 우측에 사직단을, 그 다음에 전조후시, 경복궁의 앞에는 조정을, 뒤에는 시장을 이렇게. 그래서
육조의 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6조에서 정치를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강원 앞에 좌우로 이렇게 6조를 만들고요. 시장은 뒤쪽에 놔야 된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어떻게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이 전부 다 되어 있어. 경복궁을 중심으로 뒤쪽으로 배치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되게 힘들겠죠? 자묘우사, 전조후시, 전조후시. 두 번째, 조정과 시장을 궁궐의 전후에 배치하고 규정한 전조후시와 함께 국가의 존립을 상징하는 사직단과 종묘가 세워야 할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언급하는 좌우는 통치자가 궁궐에서 남쪽을 향해, 즉 한강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남쪽을 향해 섰을 때 방향으로 방위로 보면 동쪽과 서쪽을 나타냅니다. 3번, 근정전은 조선 전개 편전이 아니라 정전입니다. 사정전이 편전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사용되는 게 근정전이죠. 왕의 업무를 보는 공간이 사정전이죠. 깊이 생각하면서 정치해달라는 뜻이죠. 사정전이라고 합니다. 왕의 업무를 보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하가 왕을 가르친 걸 뭐라 불러요? 경연이라고 하죠. 경연의 장소도 썼다. 경연의 장소도 쓰기도 했다. 왕이 사정전이기 때문에 신하가 찾아가서 유교 경쟁을 강독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이거 나올 것 같아 지금 출제한 겁니다. 정전과 사전을 구분할 수 있는지. 정전과 사전을 구분할 수 있는. 정전과 편전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근정전, 사정전. 나왔으면 쓰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난 다음에 접해서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니까요. 4번, 도정박 심리까지는 한성부 소속 지역으로 무덤 조성과 벌목이 금지 뿐만 아니라 농사, 거주 등이 제한되었다. 그만큼 서울을 한성을 되게 중요시 여겼다. 160번.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건물 하나 봐주시고 내용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에서 지정되었습니다. 이 건물 안에는 2007년 세계 기록유산 지정되어 있는 이것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림 봐도 잘 모를 텐데요. 해인사 장경판전입니다. 알다시피 이 건물은 두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한 면만 보이고 있는데 두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문 사이즈 한번 봐주세요. 문 사이즈. 습기 조절용입니다. 밑에는 문 사이즈가 커졌고 위는 적어졌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습도 조절을 요게 반대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보이고 있는 이쪽 면이라 생각한다면 학원의 강의실 이쪽 면에는 반대편으로 이런 형태의 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을 통해서 습도 조절을 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의 크기를 다양화시켜서 습도 조절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땅의 습기가 또 올라오게 되겠죠. 여기 보이지 않겠지만, 땅에는 모래라든가, 그 다음에 숯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물질들을 사용해서 마찬가지 습도 조정을 썼다. 창문의 크기를 다르게 한다든가, 바닥에 까는 게 되게 다양한 습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졌다. 자, 풀어볼까요? 설명으로 옳은 것. 대가국사 의천이 주도하였다. 지금 팔만대장은 처음 출발할 때는 수기대사입니다. 수기대사. 강화도에서. 수기대사가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다. 틀렸습니다. 디귿번 틀죠. 심편제정 괴장 총록 이거 마찬가지. 이거 의천이기 때문에 틀린 거죠. 기억 디귿이 틀렸어요.
자, 니은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었 누가? 최후 정권이 되게 출발하게 되었다. 됐죠? 처음 강화도에 출발해서 어디로 가나요? 경상남도 진주목 남해로 가죠. 네. 여기서 거의 안정되다시피 해서 다시 강화도로 갔다가 다시 합천으로 갔죠. 지금 현재 합천 해인사로 지금 이렇게 이동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 초 또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 최근에는 좀 문제가 좀 있다. 습도 조절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팔만대장경 일부가 습도의 조절 실패로 인해서 일부가 부식되는, 나무가 부식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그 나무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나무가 전부 다 일정한 종류의 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일부 부식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 그게 좀 맹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맹점 중에 하나가 이걸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관리가 되거든. 이걸 책을 한번 인쇄해야 된다고. 보관만 하려 하지 말고. 우리 보시면 물건을 사용하게 되면 닳진 하지만 썩진 않잖아. 손때가 닿기 때문에. 그죠? 손에 기름때도 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쓰지 않고 보관만 창고에 처박아놓으면 어떡해? 썩거나 부패한다고. 그런 모순점이 조금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보존만 하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문화재 관리 심의위원이라면 저는 이렇게 건의하고 싶어요. 사용하세요. 우리 신발 비싼 거 샀다고 해서 안 써봐요. 다 썩어버려. 1년 지나면. 그렇지 않나? 써야 돼. 써야 되게 기름칠하고 닦고 해서 계속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좀 문제점이에요. 일본, 세종 때 일본이 자신들에게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세종대왕의 그 세종실록에 나와. 거기 적어놔. 세종실록에 나옵니다. 일본은요. 우리 지금 기본서에 잘 안 나오는 내용 집어넣는 건데요. 네, 세종실록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일본 사신들이라서 자기네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네. 이게 팔만대장경입니다. 요거 처음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쓰는 교재는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요게 좀 짱 빠져 있습니다. 혹시 이게 나온다면 여러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문제 다 풀었습니다. 160문제를 풀었고요. 뒤에 실전 모의고사를 제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예, 시간이 없어서 다 풀 수가 없어서 이 뒤에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좀 풀어봐 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문제를 또 가지고 여러분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